마린파크 상가관리단의 전임관리단 의장 전은진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집합 건물은 소유주와 입점주분들이 주인이다라는 사실, 그 주인인 우리들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고 신경을 조금씩은 모두가 다 써야만이, 그래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게다가 공정하게 우리가 건물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리업체, 관리 직원들, 이런 분들이 주체가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주체라는 사실을 꼭 명심을 다시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렇게 구체적인 부분을 하나씩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건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리단에 있는 관리인 분께서 어떤 식으로 이게 건물을 바라봐야 되느냐, 그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관리비 예치금 또는 선수금이라고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관리를 하는지, 또 조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 관리인이라든지 관리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는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시간을 드릴게요.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쵸? 여러분들 모두의 우리 총유물인 재산을 잘 지키고 효율적으로, 다시 말씀드려요, 효율적으로 건물 관리하고 공정하게 활성화되도록 입점주의 대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가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께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거는, 관리업체가 건물 관리 보존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를 감시하면서 제대로 못하는 건 뭐라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 사례를 이야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관리소장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거 청소, 미화, 보안, 시설, 이런 부분 있죠.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되죠, 소장이라는 사람은. 그렇죠? 모르면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학식이 높다, 어떤 과거에 경력이 어떻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얼마만큼 업무 능력이 있느냐, 실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나이를 불문하고, 그렇다면 제대로 일 처리를 못하고 입점주 분들한테, 소유자 분들한테 공정하지 못하고 법률적인 관계도 잘 모르고 이래가지고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한다든지 이간질을 시킨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하셔야 되고, 교체를 하셔야 되고 이래야 되죠. 기본이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고 오히려 관리업체나 관리직원들 두둔해 쌓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여러분들, 요 건물 자체는 모든 소유주들과 입점주 분들이 모여서 이 건물의 주인이신데, 엉뚱한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한 가족인데 여러분들끼리 싸우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퍼담아 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는, 맞죠? 관리업체라든지 여러분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권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안 그렇나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기본 상식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기본적인 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관리나 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좀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못한다든지, 특히 소장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해서 뭐라 하시고 최대한 계도를 하시더라도 그렇게도 안 되고 입점주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벌어졌다면 빨리 교체를 시키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되면 될수록 직원들은 줄여야 되죠. 조금씩 줄여야 되고 기계로 자동화 시스템을 좀 만들고 해서 오히려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줘야 됩니다. 그것이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관리인과 관리위원인데 이러면서 나의 이권을 챙기고, 그리고 관리업체라든지 직원들을 방패막이로 여기고, 이 개판이죠. 이래 되면 제가 이거 막말을 좀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정하게 정당하게 효율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싸우라는 겁니다. 투쟁하시고. 아셨습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많은 곳에서 연락이 오시면 연락이 올 때면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 관리법인이, 아니면 소유권을 좀 가지고 있다는 그 관리인이 왜 그 관리업체를 두둔해주고 직원을 더 많이 뽑고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관리비는 얼마나 부풀러 있고, 관리비 내역서를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주고, 지금 뭐 하는 짓거리죠? 기본 아닌가요? 모든 자료 보려면 다 보여주면 되잖아요. 떳떳하다면 보여줘야 되죠. 왜요? 관리비는 누구 돈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나가는 거죠. 결국에 입점주분들이나 소유주분들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로 자기들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갑질을 해라는 말은 절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 기본 정신이죠, 그거는. 그리고 우리는 여기는 공무원 사회가 아니죠, 여러분들. 사적 자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엄격한 잣대는 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는 사적 자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볼까요, 여러분들? 이것도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1층에 예를 들어서 어떤 1층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공개공지하고 같이 있죠. 그러면 예를 들면 슈퍼마켓을 하고 있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그럼 슈퍼마켓을 하고 있는데 1층에 계신 분들이, 그러면 슈퍼마켓을 하다 보면 의자도 좀 밖에 놓을 수도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의자 정도는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빠사가지고 아예 막 공용 부분을 뽀개가지고 제가 아주 리얼하게 뽀개가지고 완전히 공용 부분을 완전 이게 전용으로 벽체를 다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용으로 완전히 사용하는 그런 거는 문제죠. 그런 거는 강력하게 막아야 되지만, 막고 안 되면 법적으로 조치나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고 공용 부분에 마트라든지 어떤 식당이라든지 하는 분들이 있을 때, 커피숍이나 한다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의자를 밖에다가 기다려야 되니까 하나씩 놔줘. 뭐가 문제입니까, 그거? 공정하지 않다고요, 그거? 효율적이지 아니죠,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들어가줘야 되죠. 뭐가 문제되나요, 그거? 그 정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상가가 효율적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공용 부분으로 무단으로 훼손해가지고
전용으로 완전히 벽체를 친다든지 막아가지고 완전히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거는 문제라는 거지. 그리고 어느 정도는 점용해서 많이 사용하면 점용료를 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또 다 입점주분들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뭐가 문제되면 그렇게 좀 나가자고요. 그런 부분은. 근데 무단훼손을 하면 안 된다. 전용으로 사용해서는. 그건 큰 문제 생깁니다. 제가 그때도 앞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도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공정하지 않다는 식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에 이게 사적 자체이기 때문에 집합 건물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말 이렇게 업무 처리나 일 처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지인분들 중에서 일을 참 잘 하시는 분들, 뭐 변호사분들이든 일 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잘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당연히 여러분들 입찰 견적서는 다 받아보세요. 받아보는데 다 받아본 중에서 별로 그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거의 안 난다. 그러면서도 이분은 확실하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일 처리를 훨씬 더 잘해주고 서비스를 잘해준다라고 한다면 그분들 맡기면 되잖아요. 물론 예? 같이 의논을 해야 되는 거죠. 의논을 해서 그렇게 그 사실 이야기하고 의논을 하면 되는 거죠. 뭐가 문제됩니까 그거? 사측자치인데 여기 우리가 공무원 사입니까 어디? 그렇게 제 말은 효율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효율적으로. 뭐가 문제냐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보면 제가 참 안타까운 걸 보면 이런 그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건물 잘 돌아갈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건물에 보면 관리인이라는 작자, 회장이라는 작자, 관리업체라는 그 사람들도 어떤 정치적으로 제발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그럼 효율적으로 상가가 다 활성화되도록 경제적으로 머릿속에서 경제적 관점을 딱 머릿속에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입점주분들이 다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해도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면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 거 하기도 우리가 바쁜 상황에 왜 쓸데없는 정치적인 걸 가지고 뜬구름 잡기식으로 그렇게 해가 무슨 사람들한테 입점주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발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좀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예로 그래서 관리비 같은 경우도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관리비 같은 경우도 관리비를 달라고 독촉을 하죠. 내용 정보에서 보내. 그렇게 안 되면 이제 법적인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죠. 그래 끝난 상황이면 어떤 분들은 이제 판결이 끝났다라고 했으면 판결이 끝나고 나면은 돈을 주셔야 되죠. 그런 상황이면 이제 금액이 너무 많다 하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입점주나 소유주분 중에서 금액을 감당하기 힘들다. 너무 돈이 지금 당장의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감당하기 힘들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은 내야죠. 관리비는. 깎아줘서는 안 되죠 또. 근데 뭔 해야 돼? 분할 납부는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기본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걸 왜 법적으로 또 진행합니까? 참나. 입점주분들이나 소유주분들이 주인이신데 뭘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또한 변호사 비용 들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인지세부터 해가 또 돈 들죠. 관리단한테 뭐가 도움이 되죠? 입점주분들이나 소유주분들 뭐가 도움됩니까?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한 가족끼리 한 식구들끼리 싸우는데 그 관리업체들은 좋죠. 또 다른 사람들 이권이 있는 사람들은 좋죠. 왜요? 싸우게 만들면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콩고물이 떨어지니까.
제 말이 분명히 여러분들 실칠 겁니다. 가짜와 진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다음 여러분들 그 관리비 예치금 있죠. 관리비 예치금은 저희도 그랬지만 좀 문제가 있는 거 있지만 제 문제점이 우리 여기 상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관리업체가 뭐 그 나름대로 본인들이 또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자, 소유주한테도 관리비 예치금을 받고 또 임차인한테도 관리비 예치금을 받았어요. 자, 회계상으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관리비 예치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입니까? 자산입니까? 여러분들 부채입니까? 자산입니까? 회계상으로 회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부채죠, 여러분들. 그래, 부채죠, 여러분들. 그 예치금은 왜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임대인이 왜 보증금을 왜 받죠? 예를 들어서 뭐 보증금 뭐 5천에 월세 200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왜 보증금 왜 받습니까, 여러분들? 받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그쵸?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금액 전체 월세에 대한 월세 부분하고 그거 다 합쳐가지고 그 가치에 따라서 가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보증이지 않습니까? 보증금, 담보 일종의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으로는 경제적인 부분 말고 본질적으로 법적인 부분은 또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좀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임차인이 나중에 관리비도 안 내고 도망갈 수 있죠. 또는 월세를 안 내고 도망갈 수 있죠.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걸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걸 앉아 제하고 상계 처리하고 나중에 앉아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보증금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예치금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예치금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관리비를 안 내고 다 안 내고 가버렸다. 관리사무소에서 그건 해야 되는 거죠. 관리업체에서 하는 거죠. 그걸 제대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냥 나가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차인하고 임대인은 어떤 관계, 어떻게 보면 보증관계, 연대 책임관계가 있죠. 집합건물에서.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 걸어야 되죠? 임차인이 도망갔다든지, 임차인이 말이야, 그래버리면, 나가버렸다, 자기가 그냥 나가버렸다고 합시다. 계약이 뭐 다 됐든 아니든 간에, 예치금하고 이 관리비하고 이렇게 청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그러니까 안 하고 가버렸다. 가버리고, 이제 관리사무소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합시다, 그럼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뭐죠? 그쵸, 여러분들.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또 알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 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는 그 부분에 한해서는 임차인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소유주한테 전화를 해야 되죠. 관리사무소에서는 기본 아닌가요? 그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관계에 있는 거하고 관리비를 얼마만큼 밀린 거하고 이런 다 이야기를 하고 그 혹시라도 또 소유주께서 월세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거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사무소에서는 소유주분들의 억울한 이렇게 돈을 못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다 그렇게 그걸 딱 보시고 관리비를 본인들이 안 내가지고 소유주분들이 대입 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소유주분들이.
그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이 말씀 들어서 이 법적 용어를 어쨌든 대신 납부한다 이 말인 거예요. 변제하고 관리비를 납부한 경우가 있다고요. 대의 변제를. 그러면 상식 수준을 보자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관리 예치금을 소유자와 같이 만나서 그 같이 있으면서 같이 만나서 그 부분에 한해서 미리 관리비 청구할 때 그런 거 다 제하고 그쵸? 그 다음에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소유자분한테. 그렇지 않고 말이야. 관리비 예치금은 임차인이 돌려달라고 이런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냥 두고 모든 임차인에 대한 그 관리비에 대한 지금까지 임차인가하고 본인가하고 다 합쳐가지고 관리비를 청구해가지고 받아낸다. 그렇게 하면 뭐가 도움이 됩니까? 소유주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관리사무소가 잘못한 거를 가지고 그래서 소유자분이 그러면 억울하죠. 그럼 소유자분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잘 모르시는 분은 이래 내가 왜 내야 되느냐 이래 한다 변호사한테 찾아가보면 결국 변호사분께서는 다 아실 겁니다. 그게 좀 이상하죠 이거. 변호사분은 다 그런 이야기 하실 겁니다. 구상권 청구가 들어가는 거죠 결국에. 누구한테요? 임차인한테 구상권 청구가 또 들어가겠죠. 게다가 어디요? 관리사무소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이제 얼마나 지금 낭비입니까? 변호사 비용은 들어야 되고 인지세 들고 좀 뭐해 그 짓거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을 아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법을 안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필요 없는 변호사 비용이 필요 없는 어떤 절차를 막 거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은 없애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요. 없애야 됩니다. 건물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직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바로 아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다시 말해서 소유주하고 임차인은 두 군데 다 예치금을 받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건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본인들 있을 수 없다고 해서 그러면 두 군데 받는다고 해서 문제냐 이런 건 또 아닙니다. 집합 건물은 아직까지 참 그게 좀 문제 있죠. 문제 있기는. 이번에 뭐 작년 10월 달인가 이때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그런 걸 했다고 하던데, 뭐 저는 어떤 당이 좋다 이런 걸 안 봅니다. 사실은 지금 정부에 대해서도 경제적으로 좀 더 많이 고려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 좀 안 보여서 썩 내키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데 있죠. 집합 건물에서는 경제적 효율성을 좀 최대한으로 보십시오.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꼭 그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관리업체라든지 이런 쪽, 다른 쪽 있죠. 관련된,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다, 뭐, 이런 사람들, 자기, 안 잘리려고, 자기 그러려고, 이런 경우가 참 많다고요. 그리고, 제발 또 관리 직원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죠. 사적으로, 누구는 보니까 개인적인 거 있잖아요. 개인적인 거.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이 있는데 어떤 의원이 있는데 저기는 어떤 병원하고 어떤 의원하고 막 싸우고 난리법석지면 저끼리 법적 소송하고 있더라 라고 하든지 저 사람들은 보니까 친척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음? 뭐 무슨 착당을 하고 있더라. 아니면 뭐 거기서 뭐 어떤 영업을 하고 있더라. 뭐가 어떻다더라. 이런 그 프라이버시 같은 개인적인 거,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이 직원들은 잘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직원들이 왜 그런 소리 해야 됩니까? 갑질해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자기가 본업에 충실하면 돼. 자기가 직책에 맞는 일을 충실하는 거죠. 그건 다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업을 하시는 분은 다 사장이지 않습니까? 챔피언이지 않습니까? 또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본분에 맞는 그 직책에 맞춰서 열심히 하는 분들은 다 보입니다. 똑바로 합니다, 뭐든지. 맞는 거는 맞다, 안 맞는 거는 안 맞다라고 정확하게 하고, 자기가 잘못된 거는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한 거는, 이런 거는 제가 이렇게 추진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물귀신이라 산신령 타령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남한테 책임 전가하고, 뭐, 이렇게 만든 이간질을 시킨다든지. 세상 그런 사람은 똑바로 사는 사람들이 대체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 웬만큼 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세상은 여러분들 아시니까 나이를 불문하고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저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나이를 불문하고요. 사람은 살아가는데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똑바른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안 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똑바르지 않다 이런 것도 아니라고요. 그 살아오는 게 인간의 됨됨이죠. 세상을 보는 상식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교라든지, 저도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요. 종교라든지 아니면 어떤 관습이라든지 우리가 뭐 도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인마다 가지고 가치관이 다 있다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공정함이 절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법에 따라서 해야죠. 법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면 굳이 아까처럼 관리 예치금 이런 것처럼 대의 변제를 해서 또 구상권을 청구 이럴 필요가 없는, 관리사무소에서 얼마든지 그걸 갖다가 딱딱딱딱 처리할 거는 딱딱 처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엉망으로 만든다든지. 왜 그래야 됩니까? 또는 관리인이나 또는 관리위원회에서나 왜 그래야 되죠? 돈만 낭비하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상식 수준입니다. 상식 수준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저는 늘 그래 봅니다. 사람은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본인이 학력이 높다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직업이 옛날에 과거에 내 직업이 뭐 어땠다 이것도 아닙니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해야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똑바로 살아왔는지 안 살아갔는지 그래야 되죠. 잘못된 거를 잘못했다고 뭘 할 거는 뭐라 하시고, 나이가 이제 20대를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자기 자리를 못 잡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격려를 해주다가 이제 몇 번이가 안 되면 뭐라 하시고 그래야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데 미성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모두가 다 본분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를 충실해야 된다. 여러분들, 입점주와 소유자 여러분들이 이 집합 건물에서 주인이시라고요. 뭐가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다시 말해서 진짜와 가짜를 정확하게 좀 구별하십시오. 저는 좀 그게 좀 답답해요. 전화가 오시는 분들 보면 왜 자기들끼리 싸우는가 모르겠다. 아무런 문제 없는 거를 문제를 만들게끔 주위에서 막 이간질 시키고 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뭐 상가가 뭐 발전된다고, 뭐 주상복합 아파트가 뭐가 발전된다고.
공부를 좀 해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을 좀 많이 아십시오.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댔죠. 관리업체 내는 데서 관리법인이나 제보라도 말 그런 사람들을 처단해야 되고 제대로 알고 있다면 아까처럼 그런 실수를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제대로 알고 하면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미리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뭔가요?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그렇죠.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너무 잔소리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저는 굉장히 있죠.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관리단에 제가 예전에 있을 때 엄청 많이 뭐라 합니다. 저는 소장한테 되게 뭐라 합니다. 되게 뭐라 했고요. 그래서 안 고쳐지고 이런 부분도 있죠. 계속 뭐라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도 안 고치면 바꿔야 되죠. 저는 인간이 되어가지고 가장 나쁜 인간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이지만 성심껏 남들이 다 도움을 드렸어요. 성심껏 모든 사람들한테 공정하게 한다고 도움을 드렸는데 그 사람들은 그 도움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등 뒤에서 칼을 꼽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있죠. 여러분들 개를 키우실 겁니다. 개를 보시면 알 겁니다. 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인이 이렇게 쓰다마 주고 밥도 주고 하면 미친 개는 아닌다 하면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은 아닌다, 이상한 개가 아닌다 다 있죠. 꼬랑지기 흔들고 이럽니다. 주인은 알아본다고요. 우리 세상이 저는 참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다고요. 그렇다고 제가 갑질해라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갑을 관계를 떠나가지고 도움을 드리고 성심성의껏 다 했는데도 오히려 등 뒤에서 꼽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볼 때면 그거는 개보다 못한 존재죠. 그런 사람들이 어디 뭐 절에 가가지고 참회를 한다, 교회 가가지고 주님 애사구 하는 거는 인간이 아닙니다. 일단은 그렇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함을 받습니까? 제 사함을. 웃긴 소리죠,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해주시고 여러분들 입점주분들하고 소유자 절대 되도록 싸우지 마시고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딱딱딱딱 메꾸근을 확실히 하시고 정치적으로 절대 놀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합건물, 우리나라의 집합건물이 굉장히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갈 때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